안녕하십니까. 저는 LA 비즈니스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병호입니다. 이렇게, 줌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반갑고요. 예. 오늘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목에서 뭐 아실 수 있겠지만, 헐리우드 진출을 위해 필요한 법률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방점은 법률에 있기보다는, 상식에, 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오늘 이 주제로 좀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이미 공지에 나가서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현재 한 25년 이상의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기획, 개발, 제작, 펀딩, 배급, 마케팅까지 두루 지금 활동을 지금도 잘 하고 계신 안홍주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혹시 오늘 이제 그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질문은 여기 창 하단에 보시면은 Q&A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 창에다가 질문을 이제 좀 적어주시면 강연 이후에 제가 그 질문 중에서 어, 몇 가지 질문을 대신해서 저희 안홍주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대표님 준비 다 되셨으면 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홍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우리 콘진원하고 여러 웨비나를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첫 번째로 택한 이유가 물론 뭐 금방 우리 저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세부적인 법률 또는 계약 얘기라면은 당연히 변호사가 하는 게 맞겠지만 제가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한 2, 30년 이상을 이 분량 일을 해보다 보니까 수많은 그 소위 컨텐츠 제작의 그 밸류 체인상에 뭐 기획하고 제작하고 펀딩하고 배급하고 판매하고 수금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알다시피 할리우드는 모든 게 계약서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오죽 할리우드에서는 변호사가 모든 걸 움직인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단계 단계 넘어갈 때마다 온갖 종류의 계약서가 많기 때문에 오늘 뭐 계약서를 일일이 보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짧은 시간 내에 제가 한국 업체들, 뭐 영화사, 방송사, 애니메이션, 웹툰, 출판사 수많은 회사들의 미국 진출과 관련된 뭐 이렇게 컨설팅, 멘토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 그다음에 할리우드는 이 자리 잡은 여러 가지 계약 종류 형태, 그다음에 그 어떤 구조의 방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극기본적인 이해를 하는가 안 하는가하고 그 상대방하고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변호사가 하는 그런 수준의 내용보다는 기본적으로 처음 만나서 협상을 들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할 때마다 어떤 형태 계약, 특히 계약서라는 거의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통하는 그 언어들. 그게 사실 뭐 업종별로, 산업별로, 그 다음에 작품의 단계별로, 이게 기획 단계인지, 제작 단계인지, 등등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어떤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거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진도를 좀 빨리빨리 빼야 되는데 이 서로 이 대화나 언어에 용어에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으면 제가 현장에서 워낙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제가 감히 변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특히 프로듀서, 제작자 또는 창작자
또는 뭐 마케팅 뭐 이런 업종에 있어서도 이런 정도의 그 기본적인 계약서의 종류와 계약서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미리 알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웨비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워낙 국내에서 지금 소위 대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알아서 뭐 로펌도 사용할 거고 내부에 법무팀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수많은 아시다시피 소위 중소형 제작사, 창작사 또는 판매사, 에이전시 등등등이 그런 어떤 법률적인 이런 조언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무선에서 이런 부분들은 알아두면 숙지를 해놓으면은 워낙 지금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려고 희망을 하는 회사, 워낙 또 한국의 컨텐츠 이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영화만 영화, 드라마만 드라마, 뭐 리메이크, 포맷, 뭐 등등등, 뭐 K-팝, K-푸드는 말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시다시피 뭐 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또는 팔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제작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펀딩은 어떻게 해야지? 와서 그거에 필요한 기본적인 상식들을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사실은 뭐 제가 변호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아마 그동안에 수많은 종류를 정말 수십 수백 가지를 받겠지만 오늘은 뭐 제한된 시간 내에 극히 기초적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고 계시거나 경험을 하시거나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이런 기초적인 한 10여 가지 종류의 제가 늘상 부딪히는 늘상 국제 간의 거래 또는 국내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부딪히는 언급이 되는 계약서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씩 드리고 여기에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혹시 못 본 이런 계약서도 있나?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도 잘 봐주시고 이 중에서 이제 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업종에 계신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영화인지 애니메이션인지 웹툰인지 두루두루 있을 걸로 지금 저는 추정을 해서 그 업종별로 아마 특화된 형태의 또 계약 종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서 숙지를 하고 상대방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전개하고 조금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좀 심도 있는 내용에 들어가거나 그런 계약 딜의 형태가 언급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변호사가 당연히 양쪽에 등장을 하겠죠. 미국은 바로 그냥 처음에만 이제 사업하거나 제작자들 나서는 거고 그 다음부터 거래가 언급되거나 뭐 이렇게 주고받는 거다 또는 뭐 새로운 사람을 쓴다 돈을 쓴다 제3자 아낀다 그런 모든 게 이제 변호사한테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그동안 경험에 기초 보면은 한국은 곧 중소형 기업들이 그런 부분을 취약해서 이 미국은 뭐 개인도 모든 변호사가 다 있듯이 부동산 집거래할 때도 변호사끼리 하듯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계약 종류를 언급해 봤습니다. 쭉 보시면 하나씩 제가 요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뭐 친근한 기초적이고 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NDA부터 시작을 하죠. 처음 만난 회사들끼리는 서로 그럼 같이 뭐 협업을 도모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제 자료를 교환하고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당연히 양사가 서로 민감한 정보들을 또는 외부에 알려지기가 꺼려운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위 보안 유지 각서를 디스클로즈를 못하게 하는 어그리먼트를 NDA 아마 이런 정도는 대우이 친근하실 거 생각이 되고 일부에서는 NDA라는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지만 NC라고까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로 이렇게 언급된 계약서 이름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circumvent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뒤통수를 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제하고 그 상대방의 거래처를 직접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거가 이제 어느 나라 국가에서나 그거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서로 보호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NDA, NCA는 크게 뭐 주의할 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물론 대기업들은 NDA 하나 보고 검토하고 문구 수정하는데도 뭐 몇 주씩 걸리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보시면 이제 제가 경험상 NDA 가지고도 조금 서로 argue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국가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한국과 미국하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계약서라는 게 우리나라 갑이라는 용어를 쓰듯이 뭐 미국은 그런 용어는 없지만 누가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자국에서 관할 그 법정을 두기를 희망을 하죠.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뭐 한국에서 할래, 미국에서 할래 그러면 이 자국이 아니면은 보호받거나 비용 문제 등등등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소위 말해서 힘이 센 쪽, 약간 가부이추에 있는 사람 쪽의 국가에서 NDA를 NDA의 관할국, 미국 같으면 캘리포니아의 법원, 서울 같은 한국 같으면 뭐 서울의 어디 중앙 뭐 대법원 이런 식으로 표현됐듯이 이게 양쪽 관계가 대등하거나 서로 좀 이렇게 좀 민감하게 생각할 때는 이제 제3국을 지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하고 갈 때는 중국도 많지 않게 큰 기업이나 센그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로 하자, 홍콩으로 하자. 그러면 그거는 양쪽 다 대우원이 용인하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계약이라는 게 모든 게 잘 돼서 잘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드는 계약서니까 그래서 소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 관할 지역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그 기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따져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에서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ND에서 또 주요할 거가 이제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1년 보호 기간인지 3년 기간인지 그거 끝난 뒤에 해도 사실은 양쪽 다 이제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정 기간 동안 뭐 폐기할 것인지,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보호를 받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문장을 좀 보고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데 자료 반환 이제 이 1, 2년 NDA 보통 1년, 2년 뭐 이게 끝난 뒤에 이제 서로 일이 잘 안 되거나 했을 경우에 서로 민감한 자료들을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폐기 또는 반환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뭐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자기로서 이 자료가 굉장히 민감하다 판단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좀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주의할 항목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컨텐츠 제작, 그러면 당연히, 그 자금, 펀딩, 얘기가 초기에 나오죠. 그러면 한국도 뭐 그렇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에서는 그 제작자나 창작자가 투자 받고자 하는 사람이 투자자하고 직접 얘기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아요. 대부분 진짜 투자자, 펀드들은 제일 뒤에서 가만히 보는 거고, 주변에 이제 중간에 변호사나 또는 뭐 중개인이나 또는 전문적으로 투자 유치를 컨설팅하는 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게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중간에 자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소위 find a fee agreement를 반드시 하죠. 거의 다.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A하고 B 사이에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는 얘기가 될 경우에 C라는 중개인이 역할을 할 경우에 성공 보수라고 부르죠. 한국에서는 그냥 success fee 이런 표현을 쓰기는 쓰지만 정식 영어 명칭은 이제 find the fee. 소위 돈을 찾아주거나 또는 뭐든지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거를 누군가 찾아줬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는 당연한데 이게 이제 계약서가 안 돼 있으면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 있죠. 나중에 돈을 주네 안 주네 뭐 사이가 틀어지네 조금 주네 많이 주네.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 소위 투자 그 협상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에 이 계약서를 맺어서 어떤 형태의 자금이냐 이게 지분 투자냐 대출이냐 또는 온갖 형태 그다음에 규모 자금이 10억짜리인지 500억짜리인지에 따라서
성공보수를 책정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5%가 이 저희 제작자의 경우에는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기 안 해도 그래 100억 투자 유치해주면 5억은 성공보수로 해서 금액이 커지면 당연히 낮아지겠죠. 이제 뭐 1,000억 끌었는데 50억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투자 유치를 누가 의뢰한다 그러면은 누군가 입에서는 먼저 계약서 맺고 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공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염두에 두시고 평균적으로 5%가 제 경험상으로는 뭐 10년, 20년 동안 봐왔지만 거의 5%, 3%, 심한 경우는 10%. 그런 이제 자금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역할과 어떤 그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작품 또는 그 해당 그거에 향후 지분이나 또는 영화나 컨텐츠 같으면 크레딧이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하니까 정말 자기 목수처럼 중요한 게 자기가 한 역할이 영화 크레딧에 자막이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보통은 피하고 지분하고 크레딧 세 가지를 중심으로 협상을 해서 뭐 서로 맞아야 되겠죠. 이게 뭐 결렬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성공 보수는 좋은데 지분은 못 준다라든가, 아니면 성공 보수는 조금 주는 대신에 지분을 이게 이제 성공 보수라는 게 결국은 제작비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소위 맥락을 감안해서 협상을 예,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투자를 제가 미국에서 유치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제작자이기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수많은 작품에 투자자하고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런 형태의 계약, 파인더 퓨라고 하기도 하고 직접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작에 좀 참여하는 역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저 executive producer 비슷한 그 크레딧을 주는 게 또 일반적이기도 하고 또 계약서에 그런 표현이 미국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투자해주면은 성공보수 find a fee 몇 프로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을 가진 크레딧을 어떤 이슈에 한 개, 두 개를 확보.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나아가는 경우는 순수익의 1%, 1.5% 크진 않겠지만 이 페이지 지금 설명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처음에 NDA, NCA의 그 주의할 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finder's fee가 이해가 많이 된다. 사실 근데 투자액이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도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때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가장 친근한 형태의 문서, LOI와 MOU라는 거의 뭐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그 양해각서 또는 투자의향서,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대부분이 없지만 공식적인 소위 본 게임을 들어가기 이전에 상호간의 약속, 관심이 있다, 의향이 있다라는 절차. 이런 게 필요도 없지만 이게 꼭 필요한 경우는 이제 양측이 요구를 해서 우리 서류 형태로 좀 줬으면 좋겠다. 대기업이나 큰 기업들은 보통은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중소형 투자자나 또는 뭐 상대방이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런 이유 때문에 의향서가 좀 있으면 좋겠다. 라면 요구를 해서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본 계약에 넘어가기 이전 단계에 기본적으로 그 주요한 딜 항목들, 조건의 항목들이 최대한 언급이 돼서 하지만 그게 이제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는 상태. 이걸 파기했을 경우에 누가 손해배상은 안 하지만 이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호 일을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다음 단계 소위 본계약을 위한 그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제 첫걸음이고 구속력은 없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고 반드시 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 게 좋고요. 대부분이 이제 빠뜨려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되는지 보통 의향서는 기간이 쫙 길지는 않죠. 3개월, 6개월, 1년. 그래서 그 안에 본 게임으로 못 나가면 사실은 그냥 안 된다고 보거나 이미 이거는 파기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조건이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는 이제 기간하고 주요한 딜 포인트를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쇼핑 딜은 제가 한 2, 3년 동안 국내에 수많은 업체들한테 요거에 대한 공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국의 많은 컨텐츠들이 특히 이제 창작 초기 단계, 소위 원작 단계에 있을 때 가공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이 적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거를 쇼핑에 많이 쓰는 이유가 웹툰이나 웹툰에 많이 적용했던 것 같아요. 뭐 웹툰 이외에 다른 산업들도 세상에 되는데 그 웹툰은 아직 이제 영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개발 과정이 몇 년 걸리죠, 사실은. 일종의 원 글자 로 머티리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 미국 쪽에서 이제 제작사든 방송사든 뭐 프로듀서든 누구든지 간에 이 작품의 가능성을 보고 내가 일정 짧은 기간 동안 이 IP 원작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개발하고 쇼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게 미국에서는 가장 일반화된 형태. 국내에서도 많이 저희도 씁니다. 상대방이 좋은 원작이 있는데, 이게 과연 영화나 뭐 드라마나 만들 수 있을까?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당장 그걸 뭐 구매를 하거나 제작 들어가려면 5년, 10년 걸리죠. 베스트셀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원 소스를 가지고, 영상화하기 위한,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애니메이션 하기 위한 그 몇 달 동안 소위 패키징, 조금 개발 작업을 합니다. 원재료는 그냥 원석으로 있는 거고, 그걸 깎아서,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전에 중간 단계에 약간 다듬어서 모양새가, 그렇게 보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 플러스, 그걸 가지고 이런 정도의 컨셉이면은, 미국 내에서 제작이나 방송이나 뭐 영화든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에 관심을 보이려는 만한 파트너, 방송사, 제작사, 수요자한테 글자가 쇼핑 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게 지금은 많이 제가 볼 때 이제 보편화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국내 많은 웹툰들을 쇼핑 계획 근거해서 할리우드 내에서 저희가 3년 6개월 동안 패키징 제작업을 한 다음에 이 이제 저희 말로 이제 소위 영업 피치를 들어가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좀 생소해서 그렇지만 많이 가장 일상화되고 쉬운 형태의 초기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계약서다.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짧으면 6개월, 길면 9개월, 1년에서 진도가 나가면 연장하고 아니면 서로 그냥 헤어지고 돈 거래는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제 쇼핑 계약을 확보하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돈을 투자해야 원 컨셉 자료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소위 이제 저희 트리트먼트라고 그러죠. 또는 이제 기본적인 바이블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작가나 무슨 또는 뭐 디자이너나 프로듀서가 개입이 돼서 그걸 패키지를 해서 미국 양식에 맞는 소위 바이브나 트리트먼트를 만들어야 그분이 돈이 약간 들어가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하게 파기되면 이제 서로 그냥 헤어지는 거고 인정되거나 그걸 가지고 미국 내에서 반응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단계 이 다음 페이지 설명이 옵션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공식 개발 단계로 들어갈 건지 그건 여러 형태의 그 단계가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6 내지 9개월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그 진행 상황에서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위임장, 위임들 이런 계약서는 뭐 만들 본 적은 거의 없는데 한국이나 아시아는 중국도 많이 우리한테 어떤 권한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위임장 써줄게. 그럼 이제 한 장으로 제가 한국하고 중국 경우에는 몇 번 받아본 케이스가 있어요. 변호사가 이렇게 쭉 써가지고 모든 권리를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위임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패키징을 해서 영업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뭔가 다음 단계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까지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미국에서는 쇼핑 어그리먼트가 가장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계약과 프로듀서 계약이라는 게 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계약은 사실은 뭐 일반적인 컨설팅인데 특히 이제 미국으로 또는 타국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시장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써서 이게 이 제작 분야의 전문가인지 펀딩 분야의 전문가인지 또는 뭐 법적인 분야의 전문가인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컨설팅의 세부 제목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지역에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컨설팅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에는 보통 이제 그 비용 발생에 의미가 들어있는 뜻입니다. 무료 컨설팅이라는 말은 뭐 있긴 있지만 왜냐 특정 일정 기간 동안 그 누구 전문가가 상대방 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간과 노력을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리테이너라고 부르는 표현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정해놓고 일정 비용을 정해놓고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그 상대방이 원하는 측을 소위 컨설팅 자문을 제공해주는 어, 형태의 딜.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이지만 어떤 미국에 진출하려고 할 때는 이런 분야가 꼭 필요하다 할 경우는 전문가를 찾아서 뭐 컨설팅 맡기는 수밖에 없죠.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저도 많이 하고 있는 소위 프로듀서 계약 음, 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근데 미국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뭐 디즈니나 뭐 이런 픽사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인들, 프리랜서나 개인이나 소규모로 이루어진 그 회사 또는 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고 세그멘티드, 세분화되어 있죠. 제작사에 직원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있더라도 사실은 전부 다 개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외주받는 그런 공장 형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영화사가 직원이 100명, 200명 되는 회사라는 건 없으니까 만들면 몇 달 동안 뭉쳤다가 헤쳐지고 그래서 개인들로 이루어진 그 파워가 그 집단이 할리우드니까 작품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맞는 감독, 작가, 프로듀서, 디자이너 찾듯이 이 작품에 대해서 프로듀서를 이렇게 전체 맡기거나 또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는 해당 분야에 잘할 수 있는 프로듀서를 찾아가지고 프로듀서 또는 EP, 이 executive 프로듀서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장기간 동안 보통 작품 하나가 1년, 2년 걸리니까 그 기간 내에 어떤 그 좀 좁은 도움이냐, 넓은 도움이냐, 기획, 개발, 제작, 펀딩, 배급, 마케팅, 수급까지 다 책임지는 이런 역할이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또는 프로젝트 몇 명이냐에 따라서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거기에 따라서 보상 시스템이 달라지겠죠. 예, 이런 계약도 여러분들 혹시 이제 어떤 컨텐츠를 가든지 간에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런 작품을 하고 싶은데 프로듀서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이제 물색에서 프로듀서 계약을 어, 하는 거를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쓰는 아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그 좀 친근한 부분이 아닐까. 특히 출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여지는 경우, 출판이 아니더라도 원작이 좋은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바로 대부분이 베스트셀러나 좀 알려진 작품의 경우에 많이 쓰여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조건이 달라지지만 상대방이 대부분이 이제 이거를 영상화하려고 할 때, 좋은 작품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무슨 좋은 출판이 나왔다는데, 또는 누가 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데, 또는 누가 1분짜리 단편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 그 글로벌용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을 경우에 그 관심 있는 회사가 할리우드 나서면 우리 작품 이거 옵션 권리를 삭게 한국식으로만 판권들이지만 판권하고는 약간 더 다른 판권들은 반드시 뭐 금액이 오가야 되는데 옵션들은 금액이 반드시 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옵션들은 보통은 18개월 길면 24개월 정도 기준으로서 연장 가능한데 그 작품에 대한 권리가 사실은 상대방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히가 아니고 뭐 한국 판권계약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판권을 3년 팔았는데 진행이 안 되거나 만료되면 돌아오듯이 그러면 그 기간 내에서는 거의 100% 상대방이 기획, 개발, 펀딩, 배급, 마케팅 다 해서 이 이제 수익을 배분하는 개념이 바로 옵션. 우리 옵션 계약했냐, 또 옵션을 샀느냐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내에 어, 좀 기간이 긴 이유가 기획개발에서부터 뭐 제작 다 끝내야 되니 끝내진 않지만 다 들어가야 되니까 방대하죠. 그런 개념이고 원작 소스에 대한 권리를 확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원작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돈 어떻게 벌지? 그래서 처음 옵션 계약할 때는 돈이 사실은 1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 경우에는 좀 큰 규모의 금액이 커봤자 사실은 뭐 몇 천만 원 또는 몇 억 정도이지만 그런 딜은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아니고선 쉽지 않고 옵션들은 보통 금액이 초기에 옵션 딜 자체는 초기에 주는 금액은 글자 그대로 형식적인 금액입니다. 1달러에서부터 비싸면 10,000불, 5,000불, 2,000불, 1,000불 다양해요. 왜냐? 그것도 아직 이제 잠재력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계약서에 포함되는 게 뭐냐? 반드시 옵션 펄처스 그 지금 페이지의 세 번째 옵션 조건이 그 기간 내에 달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투자, 제작 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다 됐다. 준비를 해서 영상, 영화, 드라마 한 편 만드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몇 년 걸리고. 근데 다행히도 1, 2년, 2, 3년 내에 저 제작비 200억 준비됐고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의 준비가 공식으로 딱 되면은 원작자한테 이제 소위 옵션을 구매 정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때는 완전히 그 영상에 대한 판권이 넘어오는 거니까 원작자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진 거죠. 옵션 기간일 때는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서 옵션 그런 조건의 달성 뒤에는 계약 판권이 완전히 이양 되는 대신에 이제 원작자에게 초기 옵션 계약할 때는 돈이 뭐 극히 미미한 정말 인사치레 정도의 돈만 나가지만 이제 이 기간 내에 제작에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될 경우 될 경우에는 제작비가 최소한 미국은 아무리 써도 뭐 물론 적은 예산의 작품도 있지만 최소한 100억, 200억, 다 300억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의 몇 프로를 이제 옵션 퍼처스 금액으로 줍니다. 원작자한테. 그게 한국 시가서 가치 같은 건 판권 구매겠죠. 한국에서 웹툰이든 출판이든 이 책 완전히 구매를 할게. 영화와 판권을 그럼 5천만 원, 1억 뭐 주듯이 미국은 이제 초기 계약할 때는 안 주고 제작비가 100% 완성이 모집이 돼서 제작이 들어간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회계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만 옵션 펄처스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중에 이제 오늘은 시간이 안 되겠지만 제가 샘플들을 몇 개 놨으니까 보시면은 옵션 할 때는 계약 당시에는 금액이 보통은 다 이 수준 제 경험상으로는 5,000불, 10,000불 넘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제가 취급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경우는 뭐 100만 불, 10억씩도 가겠죠. 그리고 이제 1, 2년 지난 뒤에 제작이 들어간다. 그럴 경우는 이제 소위 큰 금액의 그 판권료와 당연히 수익 배분. 그게 큰 거죠, 사실은. 미국에서는 영화나 드라마나 제작 들어가면 그거는 30년, 50년, 100년 이제 저 2대, 3대까지 수익이 배분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빈틈없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염두에 두시고 용어로는 이제 수익 배분은 백엔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엔드. 그래서 이제 몇 프로를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예산별로, 업종별로, 그 컨텐츠별로 높진 않지만 단 1%, 2%가 되더라도 금액이 영원히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퀴트 클레임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냐면 옵션 계약이 사실은 1년 반, 2년 했는데 서로 진도가 안 나가서 반납한다. 계약 파기합시다. 상대방도 연장할 생각이 없다. 그럼 반납해야 되잖아. 퀴트 클레임, 클레임을 포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맺고 국내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용어들인데 사실은 퀴트 클레임을 이 원작에 대한 옵션이 만료 종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각서예요. 그렇지만 그 상대방 쪽에서는 단연간 거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들어간 돈에 대한 그 자산, 크리에이티브 및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원작자가 아니고 그 이제 그 옵션을 계약했던 사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을 경우 또는 그거와 그 어, 비슷하게 그거를 향후 원작자에 들어간 거를 제3자한테 또는 직접적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 들어간 노력에 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거가 조건으로 따라 붙는다라는 거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끝나고 그냥 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따라온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또 접하게 되는 부분이 한국의 원작 소스나 좋은 작품들이 있는데, 공동 개발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영상화 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개발 스토리, 시나리오, 뭐 에피소드, 디자인, 뭐 컨셉, 세계관, 캐릭터 등등등을 쭉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 개발을 좀 같이 하거나 또는 뭐 상대방에 맡기거나 이럴 경우는 개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과정을 어떤 역할을 가지고 서로 할 것인지, 상호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군데서 다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이제 개발 계획이 종료가 돼야 개발이 끝나야 제작 얘기가 나오겠죠. 개발하고 제작은 완전히 분리되는 거니까. 개발은 글자로 투자 기간이고 리스크도 큰 거고. 하지만 제작은 이제 당연히 펀딩을 모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작 계획까지 들어갈 정도면 사실은 이제 고비 다 넘은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상대방이 공동 제작이다. 그러면 이제 쌍측 양방 간에 우리 역할과 책임은 뭐고 투자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분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세계 사업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협의하는 과정이 공동 제작해야겠죠. 그런 부분들 과정이 사실 전부 다 이제 본 게임에서는 변호사가 개입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이제 부수적인 거로는 라이센싱이나 또는 우리가 보통 판권 계약, 뭐 판매 계약 그러지만 사실은 라이센싱 계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왜냐하면 판권을 양도하는 거라면 트랜스퍼 어그리먼트 완전히 판권을 넘기는 거겠지만 일정 몇 년 동안 우리 작품을 상대방한테 뭐 미국 내에서 영화를 배급한다라든가 또는 뭐 TV를 판다라든가 이럴 경우는 영원히 넘기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라이센스 그 기간 내에 주는 개념인 것이고 또는 이제 acquisition이라는 표현도 쓰죠. 그다음에 그 단순한 배급만 하겠다. 배급만 해주고 배급 수수료만 취하겠다. 그러면 그냥 디스트리뷰션 어그리먼트로 넘어갈 것이고 투자할 경우는 뭐 투자에 대한 그 리턴 지분을 수익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시효는 어떻게 하고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실은 뭐 미니멈 개런티 또는 레빈 쉐어 기간 어떻게 할 것이며 다 언급이 되고 중요한 이제 민감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 조금 익숙하실지 모르겠지만 first look, last refusal이 미국에는 거의 처음에 들어왔던 투자자나 배급사나 파트너는 향후 나오는 모든 작품과 이 소위 그 계속되는 프리퀄, 시퀄, 스핀오프 등등에 대해서도 항상 제일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게가 일반화되어 있는 게 first look.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럼 우리는 안 해. 하면 이제 원작자는 다른 회사가 할 수 있는 권리. 그렇지만 이제 그게 조건이 처음 그 제시했던 조건보다 좋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첫 계약사한테 다시 한번 제안해야 되는 last refusal 거기가 보통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민감하게 보셔야지 나중에 이제 처음 하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 문구 때문에 서로 곤란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그 체인 오브 타이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에 혹시 이제 익숙하신 분은 상당히 경험이 많이 분이고 미국에 진출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한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 내라라는 게 질문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체인 오브 타이틀 다큐멘터리를 따라 이게 뭐지? 하시면 안 되고 알았다. 우리는 깨끗이 나 혼자 우리 회사가 이 IP에 대한 저작권을 100% 소유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그게 어디 있지? 그럼 사실 변호사가 써주는 수밖에 없죠. 변호사가 이거는 A라는 회사가 100% 모든 권리를 소유가 있고 등등등. 그래야 이제 나중에 소송 문제가 발생이 되고 사실은 작품을 개발하고 준비하다 보면은 과학을 다른 회사와 협조도 하고 또는 뭐 작가나 아티스트가 있고 또 원작자는 누군데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의 체인 오브 타이틀 글자 그대로 작품에 그 체인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은 워낙 시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체인 오브 타이틀에 가면 서류 갖춰야 되는 게 무지막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제 상대방에서는 실사를 들어오죠. 정말 당신의 작품이 A라는 작품이 정말 소위 클린 체인 오브 타이틀 이 체인 오브 타이틀 깨끗한가 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근거로 제시가 안 되면 더 이상 협상이 진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실 때 처음부터 원작 권리 관계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하나씩 준비해서 키핑해 놓는 게 좋고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거고, 왜냐면 나중에 나를 보완하지 않으면 진행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쪽에서, 미국 쪽에서, 아, 이 권력관계가 불안하네.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소송 규모가 크기 때문에 5년, 10년 뒤에도 이번에 흥행성 인사이드 아웃 2도 또 소송에 걸렸죠. 저거 뭐 내가 썼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소송 규모가 몇 억이 모르겠는데 미국은 소송했다 그러면 뭐 몇십만 불, 몇억 불, 뭐 몇천만 불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조심을 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그런 거 뒷부분은 주로 사례인데 그 보시면은 뭐 쇼핑 어그리먼트에 제가 이건 주로 현장에서 몇 년 동안 경험했던 한국 웹툰이 미국 영상화를 목적을 위해서는 쇼핑 어그리먼트가 가장 좋을 것 같고 단기간 아직 검증이 안 된 신분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검증이 된 소설책이나 어느 정도 이거는 좀 세계적으로 히트친 원작이다 그럴 경우는 이제 옵션 얘기로 넘어가서 옵션을 사실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델 염두에 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최소 피 주고 연장에 따른 추가 대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면 정말 판권 구매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뒷부분은 제가 이제 이거는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이제 실제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작품들 중에서 제가 쇼핑 계약을 했거나 옵션 계약을 했거나 옵션 구매 계약을 했거나 뭐 등등등에 대한 사례들을 보시면 이 계약서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고 그 제가 이렇게 좀 민감한 부분들만 지우고 제목이 쇼핑 어그리먼트 그러면 쇼핑 어그리먼트에는 보통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미국 장편 영화 지금 제작 들어가는 것 중에 저희가 원작을 옵션 구매를 해서 원작자한테 이 피를 얼마를 주고 연장을 지금 몇 번을 해서 드디어 이제 펀딩이 다 돼서 제작이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그런 상태. 원작자는 좋아하죠. 몇 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이 판권료도 큰 규모로 받고 그다음에 개봉 뒤에 수익의 몇 프로를 받고 등등등 있습니다. 이 옵션 요거 뒷부분은 제가 책을 개인적으로 옵션 구매를 해서 저희 두 번째 제 이름 들어가 있죠. 책을 구매를 해서 지금 한 2년 동안 개발이 다 끝나서 이제 막 이제 패키징 마지막 단계에 있는 비슷한 형태의 구조. 처음에는 돈 조금 몇천 불 주고 연장 한두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펀딩이 거의 다 들어갈 무렵쯤 해서는 이제 확정이 되면은 원작자한테 여자 작가인데 이제 판권료가 크게 지급이 되고 이제 그 흥행 수익이 쭉 지급되는 그런 형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세부적인 조건까지 이거는 뭐 제가 직접 한 거라 금액 이런 거 안 지우고 다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정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포인트 일종의 그 보충 서류인데 아까 말씀드린 프로듀서 계약이나 공동 제작 코프로 계약 내에 그 조금 세부적으로 이 좀 언급이 되고 알아두면 좋은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소위 한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SPC가 설립 안 되면은 제작에 들어가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모든 작품에 거의 완성 보증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작품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뭐 이런 사례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작품이 중단되거나 무슨 뭐 천재질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보험회사에서 이게 치료해주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이제 수금까지 책임져 주는 게 SPC에서 제작사가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이제 관련된 전문 에이전시가 붙어 있어서 이 역할을 해줍니다. 다 그게 수수료가 포함되겠죠. 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프로듀서 계약 형태, 최로 타이틀, 원작 관리 계약서 등등 보시면은 이 계약서에서 어떻게 언급이 되는지 사례들을 이거는 사실 시간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고 연구하시면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올 때와 조금은 좀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오늘 말씀 이 정도로 마치고 어떻게 질문한 시간인가 어떻게 네, 할까요? 네, 예, 그 대표님, 거의 뭐 40분 이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듣다 보니까 길어졌나요?
이게 뭐 한두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는 그러니까 아닌 것 6개월짜리 같습니다. 원래는 6개월짜리 강의하는 게 네, 제일 좋고요. 변호사가 몇 명이 네, 붙어가지고, 예. 네, 뭐 보니까 뭐 이 단계별로 상당히 이제 복잡한 과정들이 다 제가 하나하나 2, 30년 동안 있- 현장에서 보고 든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최대한 좀 많이 이제 그 말씀해 주시려고 이제 그 많이 이제 그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몇 개 질문이 좀 올라와 있는데 질문 드리기 전에 예. 혹시 지금 발표해 주신 자료를 혹시 우리 그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작성을 했어, 일부러.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주 소중한 자료인데 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그래도 사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다행입니다. 합니다. 네, 일단 자료는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웨비나 마치는 대로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질문 내용 중에 이제 옵션 기간이 끝났는데 제작 성사가 그러니까 이제 제작이 안 된 거예요. 옵션 기간이 끝났는데 많죠, 그러면 그런 게. 원작자로부터 옵션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한국에, 박병호라는 작가한테, 그 작품 좋으니까, 나 이게 네, 영화 만들게 계약을, 글을 달라. 옵션 계약을 해요. 그 옵션 계약은 네, 아까 말씀드린 적은 금액에 해봤자 저럴 때면 네,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하를 주고, 그다음에 1년 18개월 동안 옵션 기간 동안 막 했는데 진행이 안 됐어. 그러면 이 계약을 한 사람이 나 이거 아쉬워서 연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1년만 연장해달라. 그럼 연장할 때마다 돈을 좀 줘야 돼요. 연장의 대가로. 왜냐? 원작자는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났어. 또 연장을 네, 해가 또 좀 줬어. 3년 하니까 음, 이제 안 될 것 같다. 그럼 계약을 음, 쌍방한 파기.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네. 뭐 이게 뭐 제작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음. 원작자한테 지급됐던 뭐 비용을 다시 돌려받거나 하진 그건 아니. 않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왜냐면 원자 입장에서는 2, 3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잖아. 네네네네. 어,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은 보상을 받아야지 그것만 돌려달라 그러면 그거는 불합리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또 그중에서 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어, 질의하신 분이 그 디즈니 이 경우에 이제 뭐 계약 기간 동안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든 저작권을 가져간다. 디즈니가. 이런 말이 있다. 이게 사실인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제가, 되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아니 디즈니하고 프리랜서로 계약이 돼 있어서 나 특별히 이번에 네네.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이번에 뭐 네. 디자인 스토리보드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5분 동안 한 네. 거에 대해서는 하는 되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주말에 시간 나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림은 그렸는데 그걸 가지고 가져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명쾌하게 뭐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질문해 주신 분인데, 올라온 질문인데, 어, 일단 뮤지컬 연극 공연 콘텐츠를 좀 가지고 이제 진출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상이 아닌데, 이제 근데 이 직접적인 공연이 아니라 오디오북 형태로 미국 진출을 고려 중에 있으시답니다. 그거 좀 예, 이런 시장을 경우에 음. 혹시 어떤 법적 규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혹시 미국은 답변이 규제 없어요. 심플해요. 미국은 각자 도생, 전형적인 자본주의, 정부 규제 아무것도 없고, 정부 지원도 없고, 네, 아무튼 심의도 없잖아요. 그냥, 네네, 제가 오디오북 시장을 조금은 알지만, 일반 영상은 그, 스스로 그것만 신청하면 돼요. 몇 살짜리 용이다. 네네네, 우리나라 등급 어, 판정받듯이 이게 네, 제너럴인지 PG-13인지 19인지 어덜트인지 요것만 네, 스스로 신청해서 영어협회에서 떨어지면 그걸 자막에다가 넣기 시작할 때 이거는 PG-13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네,
아무런 뭐 관계 없어요. 오디오북 요즘 시장 미국에서 많이 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네. 들여다보시라는 어, 어, 권유 말씀을 저희도 사실은 한국 웹툰을 가지고 미국 오디오 시장 접근을 위한 계약을 계약해서 오디오 시장 쪽으로 지금 탐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로 치면 우리나라 라디오 시장. 음,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질문을 하나 다시 좀 드리면은요, 앞에 여러 가지 계약 형태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쇼핑 계약의 이제 법적 구속력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질문을 제가 이게, 해석하자면 쇼핑 네, 기간의 가장 평균적인 기간은 9개월이에요. 9개월. 아, 아주 네. 짧죠, 사실은. 음, 네네.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그 한국의 원작을 가지고 미국의 음, 쇼핑 객을 확보한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을 가공하고 패키징하고 다듬어 가지고 미니 바이블을 만드는데 몇 달 걸려요. 돈이 조금은 들겠죠. 큰 돈은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사, 배급사, 제작사를 돌아다니면서 피치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는데 제작이나 판매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느냐 딱 그 단계예요. 근데 그 네, 네. 해가지고 진도가 나가고 나가 그러면 그거를 쇼핑 계약을 조금 더 연장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옵션 계약이나 계약, 계약 조건을 넘어갈지 바꿀지. 그거는 예, 다른 예, 예. 거고 9개월 지난 뒤에 서로 재미없네 끝납시다. 그럼 또 아무 부담 없이 끝나는 거예요. 음, 음. 네, 말 그대로 이제 그 해당 기간 동안 쇼핑할 수 있는 거. 비즈니스 가능성을 탐색해 그렇죠. 본다라고 정확히 그겁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들이 올라오고 큰일 있어가지고 났네. 그리고 원작자에 대해서 영구 수익 쉐어는 될 경우에 예.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이게 그거 답변이 가능한 질문인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5%, 통상 몇 퍼센트 정도가 이제 그 수익 쉐어 범위냐 제가 이런 알기로는 질문이 5% 넘는 있었습니다. 건 못 봤어요. 네? 5% 넘는 건 못 봤어요. 지금 대표님 그러니까 말씀이 좀 끊깁니다. 그래. 괜찮아요? 네, 네, 모든 수익에 그 네, 원작을 가지고 미국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네.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소위 상업화, 상용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하고 모든 수익에 원작자한테 어, 제가 볼 때 3% 넘는 경우도 못 봤어요. 들어요. 예,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1%, 어, 2%, 3%가 그 원작자의 파워에 따라 나 알겠습니다. 세계적인 내가 누군데 난 5%안 주면 안 해. 라고 할 수 있는 음, 거고. 근데 보통은 1, 2, 3% 내에서인데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영원히 전 세계 수익이기 때문에 이게 해마다 들어오는 돈이 괜찮죠. 초기에 받는 그 몇억 판권료 이외에. 예. 아, 3%, 그러니까 최대한 3% 정도로 이제 볼 수 예. 제가 때문에 몇 있다라고 개 계약된 케이스가 전부 다 얘기하겠습니다. 1%, 2% 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라이팅 룸 개념 관련해서 설명, 그러니까 좀 뭐 좀 질문하셨는데, EP 권한으로, 어, 이게 라이팅 뭐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 중에 어느 측이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제가 라이터룸 이해를 조금 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라이터룸 예. 얘가 라이팅룸이 아니고 라이터스룸이라고 또 작가들이 개발할 때 쓰는 방. 음, 그러면 그 비용은 개발비이기 때문에 개발비 때문에 그 작품에 키를 쥐고 있는 쪽에서 개발비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릴게요. 저희가 네네. 제가 2, 3년 전에 넷플릭스 납품했던 시리즈 네. 작품. 저희가 네. 처음에 저 피치 저 바이블을 만들어서 피치를 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넷플릭스 좋다 합시다. 음. 그럴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라이터스 룸이 있어야 돼요.
네, 작가들과 팀들이 모여서 정말 이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고 대본을 쓸 수 있는 라이터스 rum을 따로 얻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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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집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집단적인 네.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는 사무실도 빌려야 되고, 그 사람도 좀 아, 작가들 좀 돈도 줘야 되고, 이게 그런 사무실 임차 비용을 누가 내냐? 임차 비용 및 누가 내? 그다음에 작가들에 이, 대한 미니멈 잠깐, 피, 네, 네,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은 합수훈련 하듯이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네, 머리를 짜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최소한의 개발비를 넷플릭스 하기로 했으면 걔들이 저희한테도 10만 불 줬어요. 아. 그럼 저도 저희 그 법인회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매일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하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작가들한테 매달 얼마씩 주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누가 사느냐, 누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비에, 그 제작비가 아니니까, 음, 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질문을. 제대로 그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큰일 났네. 네, 지금 거의 지금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최대한 한번, 답변을 간결하고 짧게 해주시면 많이 나중에 질문 모아서, 한번 드려보도록 모아서 하겠습니다. 메일로. 네, 네. 혹시라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웨비날 시간에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어, 예, 추후에라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저희가 어, 문서로 예, 서면으로 좀 예,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좀 예를 많이 들어주셨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제작사가 우리나라 소설을 이제 구매를 한 겁니다. 이게 옵션 계약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각본하고 예, 각본화를 그 소설을 구매한 제작사 각본을 해서 그렇죠.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하고 공동 제작을 제안한 거예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공동 제작이 성사가 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질문을 한국식으로 이제 단순하게 뭔 얘기인지 기획 알겠는데 단순하게 될 질문에서는 안 될 상황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근데 그러니까 원작 구입비 뭐 시나리오 개발 이게 한국 예. 제작사가 들인 비용이 있잖아요. 있겠죠. 그렇죠? 뭐 그 중에서 어떻게 뭐 그거 보상을 받을 수 아, 있는지 뭐 그리고 예. 수익 지분은 몇 퍼센트 정도 이럴 경우에 오케이, 뭐 오케이, 오케이. 확보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뭐 딱 무슨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뭔 않은데 질문인지 예, 알았어요. 제가 예, 원론적인 예, 답변을 드릴 수, 첫 번째 질문은 쉬워요. 네. 미국은 원칙적으로 개발 단계에 들어간 비용은 100% 제작비에서 상환 받는 게 그냥 상식화돼 있어요. 한국에서 이제 그 어디에서 개발 샀든지 간에 드린 한국에서 그 비용에 샀던 대해서 회사가 나 이거 네. 각본하고 대본 쓰느라고 등등등 이렇게 어, 들었다. 그러면은 네, 회사하고 얘기할 때 그래 이걸 가지고 이 작품을 가지고 공동제작을 했으면은 제작비가 네, 나중에 100억 되면은 100억 짤 때 네. 그 원작 들어간 1억 플러스 네. 알파를 넣으면 미국에서는 당연한 걸로 이해를 해요. 공동제작 질문, 질문, 성사되면 질문도 없어. 전체 버짓에서, 소위 말로 리쿱하는 거예요. 그 초기 예, 개발비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다만 한 가지 덧붙일 거는 그게 이제 합리적이냐 금액이. 네, 볼 때, 금액이, 왜냐면 그 아웃풋을 보면은 대충 금액이 얼마쯤 들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우리말로 이게 서요. 이게 쓰는데 네, 네, 네. 저 정도로 가지고 우리한테 바가지 씌우려고 3억 들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이제 이슈가 돼서 협상을 하겠지만 당연히 리스너블한 합리적인 개발비에 대한 거는 제작비에서 반드시 보장을 해주는 건 미국은 질문도 안 한다. 당연한 거다. 두 번째 질문, 수익 지분 배분은 답을 못해요. 그건 제가 상황을 봐야 돼. 네. 제작비가 얼마고 상대방이 무슨 역할을 하고 선에 따라서 그거는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셋이. 정확하게 3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시간을 이제 말씀 요청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올려주신 질문은 제가 최대한
대표님께 대신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이 지금도 거의 뭐 80분 가까이 계신데 90분 넘게 들어오셔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거든요. 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뭐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긴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